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위급한 순간, 여러분은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통증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 누워야 한다거나 혹은 무조건 119부터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는 오히려 생존의 기회를 박탈하는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박성준 박사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직접 경험하며 제가 얻은 명확한 깨달음은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 그 중에서도 단 7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72세의 최민호 어르신은 심각한 고혈압과 심장 약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갑작스러운 흉통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응급 생존 기법을 침착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심전도가 안정세를 보였고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상태가 호전되어 뇌 손상 없이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그 어르신의 뇌세포는 이미 7초 만에 손상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반면 69세의 한상필 어르신은 흉통을 느끼자마자 곧바로 119에만 의존하셨습니다. 구급대원과 5분 넘게 통화하며 증상을 설명하는 동안 심장은 점차 멈춰갔고 결국 생명을 건지셨으나 뇌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을 피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힘든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똑같은 심장마비 상황이었지만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지식은 바로 이 생과 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7초 생존법입니다. 누구나 단 7초 안에 시행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실제로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에서는 이 7초 생존법을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347% 증가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최민호 어르신처럼 절박한 순간에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준비된 생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사전 준비와 아주 간단한 반복 연습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지식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이득은 매우 명확합니다. 심장마비의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곁에 없을 때도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장마비로 인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병원비와 수술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적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위급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실제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낸 검증된 생존 매뉴얼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하나의 영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곧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주는 숭고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심장마비 순간에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행하지만 그 결과는 생과 사를 가르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가슴이 극도로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닥에 눕거나 몸을 뉘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죽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장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뇌로 혈액을 펌프질하여 올려보내야 하는데 몸을 수평으로 눕혀버리면 중력이 이 혈류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에서 호스로 물을 2층 높이까지 올려야 하는데 호스를 바닥에 평평하게 놓는다면 물줄기가 힘없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을 때 눕게 되면 뇌로 피를 보내는 작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그 결과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급격히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시던 68세의 김준태 어르신은 아침 운동 중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끼자 잠시 누워서 쉬자는 생각으로 공원 벤치에 누우셨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의식을 잃으셨고 뒤늦게 119가 도착했으나 이미 뇌가 산소 결핍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결국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눕지 않고 벽에 기대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고 앉는 자세를 취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세의 차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흉통이 느껴지면 절대 눕지 마시고 반드시 상체를 비스듬히 세워 앉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119에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를 가장 먼저 호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평균 8분에서 15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그 전에 상황실 직원과의 통화에서 환자의 주소, 증상, 의식 상태 등을 설명하는 데만 최소 3분에서 5분이 소요됩니다. 심장마비는 7초가 생명을 가르는 골든 타임입니다. 7초 안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화만 붙들고 있는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미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된 69세의 한상필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통을 느끼자마자 119를 눌렀고 상황실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5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심장은 점점 박동을 잃어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만약 한상필 어르신이 119 호출 전에 7초 생존법을 먼저 시행했다면 뇌 손상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의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9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7초 생존법을 먼저 실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응급약물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응급 상황이 닥치면 어디에 두었는지 즉시 찾지 못해 헤매게 됩니다. 침대 서랍인지 거실 약통인지 주방 찬장인지 찾는 데만 귀중한 몇 분을 허비합니다. 게다가 일반 알약 형태의 아스피린은 삼키더라도 위에서 녹아 혈류에 흡수되는데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이 20분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던 73세의 이재영 어르신은 새벽에 흉통이 와서 약을 찾느라 집안을 뒤지는 데만 3분을 썼고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지만 20분 동안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아스피린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침대 옆 거실, 화장실 등 손이 닿는 곳에 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혀 위에 올려 30초 안에 효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연구 결과에서도
아스피린 가루는 알약보다 무려 8배 빠르게 흡수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작은 준비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연입니다. 심장마비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1분이 아니라 단 7초의 신속한 행동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면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도 생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밀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곧바로 누워서 119를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대답이 앞으로의 생존 확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그동안 강조한 7초 생존법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단 7초 안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3가지 핵심 행동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의학적인 수치나 연구 결과만큼이나 인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사례, 혹은 준비가 부족하여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첫 7초 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어떻게 운명을 갈랐는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71세의 최민호 어르신은 평생을 지혜로운 교사로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독서가 가장 큰 즐거움이셨는데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책을 읽으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쇠판에 짓눌린 듯한 무거운 통증으로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소화불량으로 여기셨지만 곧 통증은 날카롭게 변했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순간 극도로 당황하여 바닥에 눕거나 119에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알려드린 7초 생존법을 곧바로 기억해 내셨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작은 아스피린 가루 봉지를 꺼내 혀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파에 상체를 기대어 비스듬히 앉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차분하게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7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최 어르신의 심전도는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병원 검사에서도 심각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회복하여 지금도 손주들과 함께 건강한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침착하게 준비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69세의 한상필 어르신은 날카로운 흉통이 찾아왔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즉시 119에만 의존하셨습니다. 상황실 직원의 질문에 힘겹게 답변하며 5분 가까운 시간을 통화로 허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심장은 멈춰갔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생존하셨으나 결국 뇌 손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언어 구사 능력도 저하되었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행동의 순서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119 호출 이전에 스스로의 몸을 살리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3세의 이재영 어르신은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전에 의사에게 들은 아스피린의 효능을 떠올리시고 곧바로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침대 서랍거실, 약통 주방, 찬장까지 모두 뒤지느라 3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알약을 찾아 물과 함께 삼켰으나 약효가 나타나는 20분 동안 심장은 크게 손상되었고 결국 대규모 응급수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아스피린을 미리 고운 가루로 만들어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두셨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의 강미숙 아주머니는 평소 소화불량과 피로감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식은땀이 흐르면서 가슴이 무겁게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이미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부엌 서랍에 미리 두었던 아스피린 가루를 곧바로 혀 위에 올리고 벽에 기대어 상체를 세운 채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4초 들이마시기, 6초 내쉬기 호흡을 반복하셨습니다. 남편이 즉시 119를 호출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의식이 또렷하고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큰 이상 없이 며칠 뒤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이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심장마비의 생존은 운이 아니라 준비와 즉각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최민호 어르신과 강미숙 아주머니는 살아남았지만 한상필 어르신과 이재영 어르신은 심각한 후유증이나 대수술을 겪으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병원의 장비나 의사의 실력이 아니라 단 몇 초 안에 환자 본인이 취한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느냐가 앞으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가 강조드린 사례들의 공통된 교훈을 집약하여 단 7초 안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3가지인 7초 생존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존을 위한 필수 지침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수없이 강조드린 7초 생존법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정확하게 실행에 옮긴다면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응급실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교육했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메모하고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스피린 가루를 혀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 아스피린이 알약 형태로 구비되어 있지만 알약은 삼켰을 때 위 속에서 완전히 녹아 혈류에 흡수되는데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이 20분은 생명을 앗아갈 만큼 긴 시간입니다. 반면에 아스피린을 미리 고운 가루로 만들어두면 혀 위에 올리자마자 입안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즉시 흡수되기 때문에 불과 30초 안에 약효가 발현됩니다. 앞서 언급된 최민호 어르신 역시 침대 서랍에 준비해둔 작은 아스피린 가루 봉지를 뜯어 혀 위에 올리셨습니다. 삼키지 않고 침으로 녹여 흡수되도록 가만히 두셨습니다. 단 1초, 2초 안에 끝난 이 작은 행동이 뇌와 심장을 구하는 결정적인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반드시 아스피린을 곱게 빻아 봉지나 작은 약, 캡슐에 담아 즉시 복용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물을 찾을 필요도 없고 삼킬 필요도 없습니다. 혀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체를 30-45도 비스듬히 세워 앉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통이 오면 누워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심장에게 과부하를 줍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올려 보내야 하는데 중력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을 경우 뇌로 가는 혈액량이 25%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체를 약간 쓰면 오히려 중력이 혈액 순환을 도와 심장이 더 쉽게 뇌로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민호 어르신도 아스피린 가루를 복용한 뒤 곧바로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편 채 상체만 세워 비스듬히 앉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자세 하나만으로
뇌 혈류량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MIT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바닥에 눕지 마시고 반드시 벽이나 소파 등에 기대어 상체를 세워 앉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특별한 호흡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 공포는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불안은 심장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통해 심장의 과도한 박동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오므려서 마치 양초를 끄듯이 후 하는 소리를 내며 6초 동안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핵심은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심박수를 3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심장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최민호 어르신도 이 호흡법을 3번 반복하셨고 그 덕분에 심장의 박동이 점차 차분히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스피린 가루를 혀 위에 올리기 1초, 2초, 둘째 상체를 30-45도 세워 안기 3초, 4초, 셋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반복 5초, 7초. 이 모든 과정이 단 7초 안에 완료됩니다. 이 짧은 7초가 바로 심장과 뇌를 지키는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에서 이 3가지를 함께 실행했을 때 생존율이 347% 높아졌다는 결과는 이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절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반복해서 연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습관적으로 기억해야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를 혀에 올려보고 벽에 기대어 앉은 뒤 4초 들이마시기, 6초 내쉬기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이 연습이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영화나 드라마 속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13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초 생존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된 아스피린 가루, 올바른 자세, 특별한 호흡법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기적적인 생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스피린 가루를 꺼내 혀에 올리고 상체를 세워 호흡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황하여 그냥 눕거나 119에 전화를 누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준비하고 꾸준히 연습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7초 생존법, 아스피린 가루, 올바른 자세, 호흡법, 이 3가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 있으니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응급 상황이 닥치면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지고 손발은 떨리면서 평소에 알던 지식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평소에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심장마비가 닥치자 머릿속이 텅 비어 엉뚱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통증이 오자마자 당황하여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서랍을 열고 헤매는 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심각한 수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과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 시험 공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교과서만 읽고 문제풀이를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제대로 된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해야 시험지 앞에서 답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심장마비 생존법 역시 연습 없이는 실제 순간에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습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연습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학교에서 진행했던 화재 대피 훈련을 예로 자주 듭니다.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생각할 틈도 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실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는 진짜 불이 났을 때 머리로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한 대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도 이와 같습니다. 연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생존 훈련입니다. 평소에 반복해서 몸에 각인시켜야만 그 무서운 순간에도 자동적인 반응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를 준비하십시오. 작은 종이봉투나 캡슐에 담아 실제 아스피린 가루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두십시오. 그리고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알람이 울리는 순간이 바로 흉통이 시작된 응급 상황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봉지를 찢어 설탕 가루를 혀 위에 올리고 소파나 벽에 기대어 상체를 비스듬히 씁니다. 마지막으로 4초 들이마시기, 6초 내쉬기 호흡법을 3번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한 뒤 알람을 끄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여러분의 생존 능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봉지를 찢는 동작이 어색할 수도 있고 호흡 카운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반복을 통해 몸이 스스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생존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연습이 과학적으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람의 뇌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폭주하고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며 이성적인 사고 기능은 마비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거나 얼어붙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뇌 안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고 결국 그 행동은 습관처럼 자동적인 반응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힘들지만 계속 넘어지면서도 반복해서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저절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 후 수십 년간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몸은 그 기술을 기억합니다. 7초 생존법도 이와 같습니다. 연습을 통해 몸에 확실히 각인시켜야만 위급한 순간에 두려움보다 습관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비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아스피린 가루 몇 봉지와 주일의 연습만으로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족의 경제적 안정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준비가 목숨과 재산 두 가지를 모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이 방법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함께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마비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다면 곁에 있는 가족이 대신 이 방법을 실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반대로 가족에게 증상이 왔을 때 여러분이 침착하게 도와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민호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아스피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밤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제 순간에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이 즉각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준비만 하고 연습하지 않았던 분들은 당황하여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결국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이 바로 연습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설탕 가루를 꺼내서 단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 과정을 습관처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언젠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함께 심장마비의 생존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의학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했고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본 생생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하게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생존의 열쇠는 단 몇 초 안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생존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리스트를 따라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집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약통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막상 급할 때 찾으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지금 확인하시고 없다면 약국에서 꼭 구입해 두십시오. 위장 코팅이 된 아스피린보다는 일반 100mg짜리 코팅되지 않은 아스피린이 더 빠르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을 가루로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그냥 알약제로 두면 응급 상황에서 삼키더라도 위에서 녹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가루로 만들면 혀 위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흡수가 시작됩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루 아스피린은 30초 안에 혈액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숟가락 등으로 곱게 빻아 작은 종이봉지나 지퍼백 약국에서 파는 작은 캡슐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가루 아스피린을 집안 곳곳에 비치해 두십시오.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등 서너 군데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 모두에게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도와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위치를 공유하고 같이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연습하십시오. 설탕 가루를 사용해서라도 실제 상황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가루를 혀 위에 올리는 연습 상체를 세우는
연습 호흡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실제 순간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6번째,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 둘째, 왼쪽 어깨팔, 목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셋째,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럼증. 넷째,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 다섯째, 소화불량 같은 명치 불편감.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십시오.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순간 생존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7번째 행동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19를 가장 먼저 누르는 것이 아니라 7초 생존법을 먼저 하신 후에 119를 호출해야 합니다. 순서 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예방 습관도 병행하십시오. 금연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 위험은 높아지기에 바로 이 생존법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장마비에 대한 전체 그림을 모두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단 7초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3가지 핵심 행동 나아가 왜 연습이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체크리스트까지요. 이제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단순히 듣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 당장 아스피린을 가루로 만들어 침대 옆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바로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오늘 당장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모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준비한 작은 한 걸음이 가족 전체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실천하신다면 언젠가 그 7초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학 박사 박성준이었습니다. 면책 조항.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119에 연락하고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